네, 자 우리가 이제 3단원 통계단원을 들어와서 앞에서부터 소단원 하나가 지금 끝났죠, 그쵸? 그래서 쭉 배워왔어요.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 확률 변수는 두 종류가 있었어. 그리고 일단 확률 변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숫자로 대응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눈이 나올 거냐, 뭐 이런 데 주목을 하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그게 확률 변수인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뭐라고 불렀어? 그치,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그거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쓸 수 있었지. 확률 변수가 뭐 0일 때 확률은 얼마야, 1일 때 얼마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어. 그래서 이 표를 뭐라고 불렀어? 확률 분포표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대응 관계니까 함수로 나타내면 그게 뭐였어? 확률 질량 함수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근데 우리는 이 질량 함수보다는 요걸 훨씬 많이 쓰는 상태였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서 어떤 게 있었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떨 수 있었어? 키나 뭐 몸무게, 뭐 수명,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때는 연속적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걔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고, 걔는 이런 식으로 대응표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요. 네,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더 편안한 거냐면 함수로 그냥 그래프 그려버리는 게 훨씬 편안한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떤 함수라고 불렀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찾는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 넓이로 찾는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넓이로 찾는 것이 우리가 그 확률이었다.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가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지? 또 평균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우리 손가락으로 했던 거 그거였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이거에서 재평, 평진, 재평에서 평균을 빼라. 뭔 말이야? 제곱의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라. 근데 이건 계산일 뿐이야. 실제로 어떤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분산의 개념이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근데 제곱의 개념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좀 다가오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다시 눌러 담아주는 거지, 그치? 그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이 확률 변수가 이렇게 깨끗한 x가 아니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평균을 더할 때가 있어. 미안. 선생님 완전 틀렸지? 자,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숫자를 곱하고 숫자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A나 B는 양수, 음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확률 변수가 뭔가 바뀌었을 때, 자, 우리 이 사실 전제가 좀 있어야 되긴 한데, 확률이 같을 때 뭐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원래의 x에 대한 확률 변수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평균에서는 얼마를 곱하면 그 곱하는 수가 평균에 그냥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지, 그치? 확률 변수에다 얼마를 곱하면. 그리고 똑같이 뭐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30점씩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대로 올라가는 그 모양을 그대로 갖게 된다. 근데 분산은 똑같이 더해주는 건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네,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곱해지는 숫자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제곱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당연히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 씌우니까 절대값으로 붙여서 나오게 되는 이런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나타낸 이 확률 분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여러 번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주사위도 5번 굴릴게 이게 아니라 나 1000번 굴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동전도 막 진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자주 나왔던 예시가 뭐 그런 거 있었어. 어떤 거야? 뭐 활쏘기. 그치? 우리가 활 쏘는데 내가 관역을 맞출, 뭐 명중할 확률이 뭐 5분의 4다. 그거를 내가 200번 한번 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시행이 반복돼. 그리고 전제로 되어야 되는 건 독립이야. 그럴 때는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는 있어. 근데 그리면 쭉 길어지기만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앞에서 했던 이항 정리의 개념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확률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다? 몇 번 시행할 거니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주인공 확률은 얼마니? 아까 선생님 활수기 얘기하면 5분의 4의 확률로 명중한다 그랬을 때 명중한 횟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요 주인공 확률은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도 원래는 확률 분포표에다가 그려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결과가 뭐하고 똑같다? 이거 NP 시행횟수하고 확률 곱한 거 이게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뭐야? NP Q. Q가 뭐지? 그렇지. 그게 아닐 확률까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당연히 거기다 루트 씌운 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큰 수의 법칙 그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점점 여기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어. 어떤 거야? 우리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일들, 뭐 아니면 우리 자연현상에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값을 다 구하고 확률을 구해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 근처가 제일 어떤 확률이 높은 그런 모양으로 띄는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된다. 이런 곡선, 우리 종 모양 곡선이라고 했고 평균 M을 기준으로 평균 M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얘는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넓이를 다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이라고 하는 그 모양. 그래서 이런 애가 된다. 우리 이런 거 굉장히 특징적이다. 뭐라고 부르겠다?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다. 그럼 정규 분포에서는 이 그래프가 어디에 영향을 받냐라고 하면 일단 어디에 딱 이 대칭축을 놓을 건지가 중요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값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거 뭐였죠?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게 뭐야? 많이 퍼져 있다는 거야, 뭉쳐 있다는 거야? 퍼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평균에 이렇게 모여 있겠어? 아니면 이게 흩어져 있겠어? 네, 흩어져 있는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 등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얘가 정규 분포다. 이거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 되게 많이 풀었죠. 근데 웃기게도 이런 거야. 아까 이항 분포에서 원래 이제 얘는 저거랑 완전 1대1 매칭은 아닌데 CM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이항 분포가 뭘 따라간다 그랬지? 네, 정규 분포를 그걸 따라간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길은 저 목적지 딱 하나야. 정규 분포. 근데 정규 분포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확률을 구할 때 어떤 구간의 확률 같은 걸 구할 때 범위가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곡선의 식 그때 선생님이 칠판에 한번 써준 적이 있는데 쉬웠다 엄청났다. 어려웠다. 엄청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식이었다. 근데 그걸 매번 다시 적분하고 있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를 뭔가 작업을 거쳐서 어떻게 바꿔주는 거야? 평균을 얼마로? 0으로. 표준 편차를 얼마로? 1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겠다. 우리 그 작업을 뭐라고 부른다? 표준화라고 부르고 그래서 원래 확률 변수 x가 z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어떻게? z는 어떻게 바꾼다? x에서 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이 작업을 해주면 평균은 무조건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전부 다 1로 가게 되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그 그래프가 딱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적분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151쪽에 우리 교과서 151쪽에 표준 확률 분포 표인가 맞나? 네. 표준 정규 분포표 아니야? 선생님 지금 틀리게 말했는데 내가 왜 네라고 대답해? 뭐가 이상하다 했어.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 그때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 이 전체 넓이는 1이다. 반절 자르면 0.5다. 그 다음에 뭐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그 과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1단원 이 여기까지인가? 이 앞에까지인가? 아니 끝났어요. 여기까지 1단원이었어. 그럼 이제 2단원은 뭐하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집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자, 그런데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용어를 쓸게. 모집단이라고 하는 내가 궁금한 전체 집단에 대해서 항상 뭔가 조사하기가 편하냐? 항상 조사하기가 편했나?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우리 그때 그 아저씨가 아니라 그 사람 있었잖아. 건전지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건전지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정확한 수명은 나올 수 있지만 팔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것도 있어. 내가 다 해보는 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돈도 많이 드는 거야. 그럼 할 수가 없겠지, 그치?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면 전체 조사를 해. 전체 조사 우리 뭐라고 불러? 전수조사라고 부르지, 그치? 엄청나게 중요한 거 실제 전수조사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전수조사 뭐였어? 인구주택 총조사 있었잖아, 그치? 이런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조사하시는 분들이 똑똑똑 집집마다 들어가서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몇 살짜리가 살고 있는지, 학교는 어디 학교 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실제로 해요. 요즘은 이제 그거를 좀 빨리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조사라고 해서 어플로 미리 해놓으면 똑똑똑 안 하셔. 근데 만약에 이거 미리 안 해놓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어르신들은 못 할 수도 있고 너무 애기도 못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똑똑똑 방문해가지고 진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도 하지만 아닐 때가 훨씬 많고 빨리빨리 결과를 봐야 될 때도 되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전수조사, 모집단을 전체 다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하기는 힘들다. 그럼 뭐 한다? 그럼 뭐 한다? 전수조사를 하기가 힘들다. 그럼 뭐 한다? 그럼 뭐 한다? 통계조사? 표본조사를 한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일부 몇 개를 꺼내오는 거야. 자, 이거를 뭐래? 꺼내오는 걸 추출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꺼내오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표본이라고 불렀어. 칠판에 바꾸고 노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하면 우리 모집단이 있었죠. 내가 전부 확인하고 싶은, 내가 뭔가 값을 확인하고 싶은 모집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모집단의 무엇을 찾을 수 있어? 평균을 찾을 수 있어. 그럼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모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 모집단의 뭐지? 분산. NQ 모분산. 그지?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편차. 그거를 목표준 편차라고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 평균분산 표준편차 계산했던 게 이런 거를 잘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좀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 게 얘네들의 기호를 뭘로 쓰고 있냐. 평균 간단하게 뭐로 쓰고 있어요? M, E의 X로 쓰기도 하지만 M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편차를 먼저 얘기할까? 뭐예요? 시그마. 그러니까 분산이 뭐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렇게.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단 추출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추출을 할 때 중요한 거 몇 개 꺼낼 거야? 표본의 크기. 그래서 표본의 크기 우리가 이제 N이라고 써서 뭐 N을 6개만 뽑을 수도 있고 36개 뽑을 수도 있고, 어제 다른 문제에서 봤더니 36개 뽑을 수도 있고 뭐 2개만 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요렇게 조그만한 집단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표본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면 이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표본들을 가지고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평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지금 표본 4개 뽑은 걔네들의 평균이야. 그래서 그건 어떻게 쓰기로 한다? X 바로 쓰기로 한다. 위에 뚜껑 달아서. 그 다음에 이 표본들에서도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당연히 분산을 찾을 수 있다. 평균이 있으니까 편차제곱에 평균 또 내면 돼. 그래서 이걸로 하면 얘는 이제 어떤 기호를 쓴다? S라고 하는 요 S 제곱이라고 하는 걸 쓰고, 표본 표준 편차도 있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가 된다. 근데 얘기했지만 표본 딱 한 세트만 뽑아가지고 얘가 원래 있었던 집단, 모집단을 이걸로 대신해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우리 그때 그 얘기했지. 우리 학교에 제일 키 큰 친구가 혼자 뽑히고 또 뽑히면은 우리 학교 2학년 학생의 평균 키는 197이야 라고 선생님이 저 옆에 학교 가가지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너네는 평균 키 되게 작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치? 근데 진짜 쪽팔릴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 저희 가서 왜 저럴까?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 근데 가끔 뽑다 보면 정말로 딱 내가 뽑았는데 마치 금손인 것처럼 모집단의 평균하고 딱 일치하게 뽑을 수도 있긴 하겠지, 그치? 그치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똑같은 순간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선생님 표본을 이거 추출을 해가지고 보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랑 같아지든지 뭐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추출의 과정을 여러 번 하는 거죠. 이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마다 나온 표본 평균이 있겠지. X바가 X바 1, X바 2, X바 3, X바 4, X바 100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을 뭐 하는 거야? 평균을.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뭐하고 똑같아졌어? 네, 이건 모평균과 일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얘의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일치하게 됐었죠? 네, 루트 n분의 원래 모 표준 편차 식. 그럼 분산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 과정을 아주 정식으로 그냥 증명을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고 교과서에서도 어떤 케이스 하나를 쭉 설명해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이렇지? 너도 확인했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믿고 사용하면 돼 라는 의미로 이거를 딱 써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마무시한 얘기가 또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야. 모집단이 정규분포야. 분포를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도 누구를 따라갑니까? 네, 정규분포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대신 뭐만 잘 쓰면 되겠어? 요것만 잘 쓰면 되겠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근데 놀랍게도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정규분포가 돼. 어떨 때? 충분히 많이 하는. 충분히. 예, 어떤 거요? 평균이 같을 때. 언제 이거 같아진다 그랬어? 빨리 이거 교과서에 있었어.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있다. 그렇지. 어디 있어요? 몇 쪽이야? 115, 115쪽. 벌써 왼쪽 사이드에. 거기 가운데 보면 딱 써있죠. 얘가 충분히 크면 누가 충분히 크면? 요거 n. 근데 요 n은 누구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 시행일수 아니야? 물론 시행일수? 아니 시행일수 아니야. 여기서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뽑으면. 그럼 또 질문하겠지. 충분히 크면이 몇 개예요? 네, 적당히 잘. 원래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긴 한데 거기 왼쪽에 보면 또 써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궁금해해. 도대체 충분히 크면이 얼마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비정확한 수학을 풀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요? 그 친구들을 달래기 위해서 30 이상 정도면 충분히 크다고 우리가 보통 판단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진짜로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다른 걸 그렇게 좀 따져주면 좋겠는데 꼭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비를. 자, 근데 봐봐.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이 n, 정규분포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n, 정규분포를 얘기했다는 건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우리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야. 151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거. 그쵸?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요거. 근데 지금 방향이 봐봐. 모집단을 알면 표본 가지고서 만든 표본 평균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다. 지금 이쪽 방향을 하고 있지. 이쪽 방향. 그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약간 너네가 의문을 가져야 돼. 선생님 이거 진짜 약간 지금 녹화를 켜고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좀 똘똘 같은 짓이에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왜? 아니 모집단을 아는데 뭐하러 이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모집단을 알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아니 우리 학교 학생 200명 그냥 키 재가지고 그냥 키 알면 되지 뭘 그거를 표본을 또 뽑아가지고 표본을 그것도 한 세트를 뽑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은 세트를 뽑아가지고 그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왜 그래? 우리가 진짜 이 책의 마지막 확률과 통계의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어떤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표본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걸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할 거야. 알겠지?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그 반대 방향을 먼저 알아야 돼서 지금 하는 거고, 진짜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단 이렇게 추정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또 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문제 몇 개는 이미 풀었기 때문에 또 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 어디까지 저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네. 어디라고요? 예를 들어야지. 예제 1번이요. 네, 딱 좋네요. 방금 설명한 것까지 딱 해서 얘기가 됐고, 이제 이게 몇 쪽에 있는 예제 1번이냐면요. 115. 네, 115랍니다. 네, 115번에 있는 예제 1번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깜짝이야. 그래서 내용은 저렇게 돼 있지만 결국 우리가 계속 하는 일은 그래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잘하는 일을 해. 그래서 계산을 그냥 계속해요. 끝까지 해요. 나중에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 확률과 통계로 몇 명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쪽 파트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정해진 틀의 안에 많이 있어. 그래서 예제 1번부터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 학교 학생 중에서 36명 이미 추출,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8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써요. 써요. 일단 그냥 모집단의 상황을 X라고 그냥 하면 얘가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얘는 어디를 따른다? 정규 분포. 어떤 평균을 가지? 20. 그 다음에 36. 5의 제곱. 그지? 근데 이제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뭐 할 거야? 추출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표본 평균이 있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거 몇 명 추출했지? 36명. N값이 36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적어주면 되죠. 근데 우리 되게 당연하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고 있으면 표본 평균도 뭘 따라? 그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평균은 누구랑 똑같아? 20. 네, 맞아요. 20. 근데 요거 조심. 표준 편차. 어떻게 써야 돼? 56.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잘 보이게 일부러 누구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6분의 5. 네, 여기 루트 36분의 원래 표준 편차. 요거. 이거 누가 지금 얘기했지 벌써 계산해서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를 따른다. 자, 얘가 지금 누구냐면요. 그 이미 추출한 얘네들의 평균이야. 그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X바가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가지고 진짜 표준화를 하는 거야. Z로 바꿔줄 거야, 얘들아. 자, 근데 Z로 바꿀 때 우리 앞에서 확률 변수가 그냥 X였을 때는 Z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꿨어? 누구에서 시그마 분해. X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 때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래서 저 다리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을 때야. 근데 지금 우리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평균은 누구하고 똑같아? M하고 똑같아. 원래 모집단 평균하고. 근데 뭐가 여기를 잘 써야 되겠지? 이거 어떻게 써야 돼? 6분의 5. 네,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고. 이거 계산해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냐면 그냥 X가 아니라 X바에서 평균 M을 빼는 거고, 요 자리는 표준 편차가 오는 자리야. 그러니까 시그마 그 얘기가 아니라 얘의 표준 편차가 오면 돼.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요 자리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게 지금 X바야, 그치? 그러니까 18에서 평균이 아까 얼마였어? 20. 이걸 빼는 건 맞아. 근데 이 밑에가 그냥 5 갖다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뭘 갖다 써야 돼? 네, 6분의 5를 갖다 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해와야 돼. 계산해야 돼. 이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실수 많이 하시면 오히려 그냥 한 번 더 쓰세요. 천천히 써도 얘들아 별일 안 생겨.
이렇게 그냥 쓰세요. 0 힘들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4. 네, 이거 마이너스 10분의 24니까 그지? 마이너스 2.4.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4.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 뭐하러 갔나? 항상 표준정규 곡선 0부터 자 여기서 여기 반대예요. 마이너스 2.4. 어디 색칠해야 돼요? 네, 그것보다 큰 쪽이니까 우와 이만큼이야. 끝까지 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얘들아? 0.5. 네, 반절은 0점으로 해결해오고 그 다음 더하기. 그치, 요 왼쪽 요거 찾아와야 돼. 우리 어디서 찾아야 돼? 거기서 찾아야 돼. 151쪽. 네, 얼마예요? 예제여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치? 0.4918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0.4918을 더해요. 네, 그래서 0.9918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계속 상황이 바뀌어. 어디 학교 애를 찾다가 지금 이제 공항 갔지, 그치? 선생님도 공항 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떠나고 싶어요. 지우는 게 더 낫다는데요. 귀찮아. 귀찮네. 선생님 어깨 아파. 어깨 아파서 그랬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된다? 다음 문제 5번을 풀어보자. 그럼 얘도 똑같아. 표현을 잘하면 돼. 자, 처음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적어 표준문자가 4.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상태야? 모집단의 상태야. 모집단의 상태.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X가 따르고 있는 거야. 정규 분포를. 자, 그러면 평균 얼마라고 적어줘야 돼요? 18.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4의 제곱. 네, 4의 제곱. 자, 그런데 뭐 하라고 했어? 탑승객 중에서 16명을 추출했어.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야? 16.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됐을 때 짐의 평균 무게 이렇게 뽑은 애들의 표본 평균 무게가 얘가 얼마가 되면 17 이상 20 이하 1 확률 이렇게 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수식으로 정돈을 해줘야 문제를 푼다. 이게 선생님이 할 때는 되게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본인이 할 때 이게 착착착 안 써지면 의식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 숫자 몇 개 가지고 깨작깨작해서 풀어도 풀리긴 해. 네. 풀리긴 하지만 그게 엄청 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적당히 풀려.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자, 다시 여기로 가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지금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 X파 표본 평균도 따를 거야, 정규 분포를. 그럼 여기서 평균 뭐라고 적어놔야 돼? 네, 18. 그리고 뭐라고 적어야 돼? 15. 네,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루트 16. 그 다음 여기는 4의 제곱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저거 얼마야? 1. 아, 이거 1이네. 1이에 살짝 써주고 그 다음 이제 나 이거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럼 나는 얘도 마찬가지야. X 바로 되어 있지만 Z로 표준화 시켜서 표준정규 분포 표를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1에서 18. 17에서 누구 빼? 18. 18을 빼야 돼. 그럼 밑에 뭐야? 1. 이것만 적혀있을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까지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얘가 쏙 들어오면 되는 거지? 네,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누구에서? 18. 1. 사실 이거 썼는데 쓸 필요도 없었지, 그치? 바로 보이는데. 얘는 여기 한 줄만 더 내려갈게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거. 항상 좀 그려줘라. 간단하더라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부터요? 마이너스 1부터 2. 그럼 이 사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구하는 그런 건 없어. 조각조각 내야 돼. 왼쪽 조각, 오른쪽 조각이야. 그치? 왼쪽 체크는 0부터 1까지를 찾아오면 돼. 대칭성 얘기해서. 0.3.
네,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0.477. 네.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져.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0.5, 8, 1, 7, 8, 8, 1, 8, 5?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숫자가 계속 비슷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그걸 외우는 게 유능한 것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고 아, 나 안 틀리고 잘하고 있구나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잘한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상태와 이 표본 평균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나란 끝났어요. 다음이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합니다. 아주 그냥 미쳐버렸죠? 네, 여기 왔어요. 모평균의 추정.